겨우내 기승을 부렸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지난달 6일 이후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AI 발생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선언했는데요. 올겨울 AI 발생 현황을 종합하고 가금 농가 사육 기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김하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야생조류에선 지난달 1일 이후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되지 않고 있고 사육가금류에서도 지난달 6일 이후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겨울 AI 발생 현황을 보면 야생조류에서 234건이 검출됐고 사육가금에선 109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로 기록된 2016년에서 2017년 발생 현황과 비교하면 야생조류 검출은 약 3.6배 증가했지만 오히려 사육가금류 발생은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겁니다. 농가 간 수평 전파가 급증하며 살처분 마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2016년에서 2017년과 달리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는 산발적 전파 양상을 띄었지만 살처분 피해 규모는 3천만 마리에 육박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따라 발생 농장 반경 3km 내에 있는 모든 가금류가 살처분됐기 때문입니다. 이 방역 규정은 2018년 12월 새롭게 개정된 겁니다. 3km 방역대 내 일괄 살처분에 대한 가금 농가 반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가 경기 화성의 산안마을 농장입니다. 이 농장은 친환경 농법으로 1984년부터 36년간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3km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2014년과 2018년에는 당시 법에 따라 살처분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살처분 행정명령을 거부했지만 결국 키우던 산란개 3만 7천 마리를 전부 살처분했습니다. 정부가 AI 발생 종식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가금업계는 정부가 가금 사육 기반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AI가 재유행할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이 한층 더 촘촘한 방역 지침과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산자 단체는 먼저 향후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방역대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험도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대를 일단은 과거에 했던 것처럼 500m든지 1km든지 축소를 해놓고 발생 상황을 봐서 줄이는 거래라. 그 지역의 방역 수준, 지리적인 위치, 과거 발생 이력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아울러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에게도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 위치한 가금 농장들은 이동 제한이 걸려 재입 시기 지연돼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입시기 지연됨에도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100만 원 남짓의 생계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들이 많은데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생계 안정 비용이라고 주거든요. 100만 원 뭐 이렇게 남짓한 이제 금액을 받는데 생계 안정 비용이 아니고 소득 안정 자금으로 줘야 된다. AI 발생으로 가금 사육 기반이 무너지며 이번 사태는 적지 않은 개선점을 남겼습니다. 2014년 국내 첫 상륙 이후 2, 3년 주기로 AI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향후 발생 시 가금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김하은입니다.